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동의 간섭 단원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가 파동이라 하면은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었다, 그죠? 자, 이 녀석들이 간섭을 하네요. 자, 일상생활에서 이 간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당하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할 때 우리가 간섭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리에서는 이 간섭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동의 간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파동이 가진 특성을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파동의 독립성이죠. 자, 여기서 그루트가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루트가 I'm Groot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루트 성대의 떨림이 이 공기의 진동을 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건너편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 목에서 나온 이 음파가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죠? 다가가다가 둘이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소리는 섞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는 이 두 소리가 섞인 채로 우리 귀에 들어와서 들리나요? 아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야기한 말은 그루트한테 들리고 그루트가 이야기한 소리는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둘이 중간에서 겹쳐지긴 하지만은 이 겹쳐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본인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그림부터 볼게요. 자, 진폭이 Y1인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Y2인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는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녀석이 서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 점에서 겹쳐지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질,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의 독립성은 알겠는데 그럼 이 두 녀석이 합쳐질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운데 완전히 겹쳤을 때의 모습을 봅시다. 자, Y2 진폭을 가지는 파동과 Y1 진폭을 가지는 파동이 겹쳤을 때 정확히 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파동의 진폭은 이 각각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파동과 또 다른 파동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파동을 합성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합성파의 모양은 각각의 파동의 변이, 그러니까 출렁거린 정도들의 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파동이 합쳐질 때 각각의 파동의 변이를 합해서 새로운 합성파의 변이가 되는 걸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한 지점에 중첩, 더해졌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용어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자, 각각의 파동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동의 독립성, 그리고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각각의 변이가 더해진다라는 중첩의 원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파동을 우리는 합성파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새로운 합성파가 만들어질 때 진폭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진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 간섭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바로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더 커질 때를 우리는 보강이 되었다, 서로. 그래서 보강 간섭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더 줄어들었다 하면 서로를 상쇄시켰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왼쪽에는 파동 A와 파동 B가 만나서 합성파가 만들어졌는데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동 A와 B가 만났는데 서로 상쇄돼 가지고 아예 더 진폭이 작아졌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봅시다. 자, 진동하는 변이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얘는 더 커지고요. 변이가 반대 방향이면 더 작아진다, 그죠? 그러면 한 점에서 과연 이 두 파동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자, 다시 그루트를 하나 데려오고요. 그루트를 하나 더 데려옵시다. 자, 둘 다 지금 동시에 I'm 그루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둘의 입에서 주위 공간으로 소리가 퍼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정중앙 지점 A 지점에서는 과연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소리는 음파입니다. 음파는 종파이기 때문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대로 횡파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모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지점에서 현재 이 왼쪽 그루트 입에서 나온 음파에 골이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루트도 똑같은 소리를 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지금 양쪽 그루트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무조건 변이가 같은 방향으로 이 두 파동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그루트 입에서 나온 음파가 마루에서 여기 A 지점에 도달했다면 똑같은 소리를 냈을 때 여기서도 마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파동은 항상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양쪽 거리가 똑같은 경우에 보강 간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정중앙이 아니라 뭐 이쪽으로 치우친다던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왼쪽 그루트에서 특정 지점까지 이 거리를 S1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를 경로라고 이야기합시다. 오른쪽은 S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S1과 S2의 차이만큼을 우리는 경로의 차이라고 해서 경로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로차가 0일 때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마루와 마루가 만나기 위해서는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나면 또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장의 2배, 3배 이렇게 쭉쭉쭉 갈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파장의 절반의 2m을 곱한 거죠. 이 m은 0부터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요 계산 값은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차가 이렇게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을 완성을 하면은 이 경로차에다가 앞에 절대값을 이제 붙여주게 되면은 경로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날 때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식 자체가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진 다음에 이 수식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그루트 둘 사이에 이 파동이 어떤 모습일까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식과 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강 간섭 했으니까 이제 상세 간섭 떠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둘의 경로차는 이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걸 응용한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시끄럽게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 입에서 이렇게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음파가. 실제로는 종파지만 횡파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음악 듣는 걸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헤드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외부에서 이 소음, 그 소음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소리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합쳐져서 상세 간섭이 되고 우리 귀에는 굉장히 이 소음이 작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상세 간섭을 활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의 엔진 등에서 이렇게 소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변이의 소리를 실내 스피커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